이 양반들이 책을 아무도 안 갖고 와는구만. 이거 관세음 보살 이거 한다고 했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책을 사기는 산 걸로 아는데 책을 안 갖고 다니는구만. 오늘 짧게 할 겁니다. 짧게 할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 아발로키스테스바라 이렇게 우리가 창씨 계명으로 해서 부르는 자,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라고 부르면 자기 이름을 알아듣나 내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이름은 번역하는 게 아닌데 번역을 했습니다. 진짜 웃겨. 아니야. 다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수보살은 문수실이 이렇게 문수살이 이렇게 그거는 음역이에요. 음역인데 이거는 의역입니다. 관세음 보살은 왜 의역을 했을까? 아발로키스테스바라거든. 이거 쉽지 않지. 쉽지 않지. 야,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다. 그런 경우는 의역을 합니다. 그리고 의역을 하면 음역은 발음상으로 비슷한 거를 차용을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의역을 하면 또 문제들이 생겨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누구랑 그런 얘기 했었는데 요즘은 인도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진언이라든지, 그러니까는 뭐 심요장구 대다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 반야신경에도 진언이 있잖아. 아제 바라제. 그 발음이 맞냐 틀리냐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냐 틀리냐.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의 발음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인도 사람하고의 발음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께 전파되면서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진짜 촌놈들이 있습니다. 언어학의 기본도 모르는 무식한 놈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는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바뀌는 게 아니고 발음이 바뀐다니까. 발음이 바뀐다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의 사용이라고 하는 거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향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읽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 거야. 우리 조상 거야. 우리 조상 거야. 향가가 삼국유사나 이런 데에 남아 있거든요. 우리 그런 거 아시잖아요. 뭐 제망매가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제망매가로 논문도 쓰고 이랬었는데 제가 또 국어 했었잖아. 그래서 했었잖아. 근데 뜻 해석하는 것보다 발음이 뭐였느냐를 아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이 생각을 해봐.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떤 발음을 썼을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무당이 예를 들어서 몸주가 무당에 신이 실리는데 그 몸주가 최영이야. 최영 장군 많아요. 최영 장군 단종 많습니다. 단종 많아. 무속에서는 세고 억울함이 있으면 더 강력하다고, 에너지가 강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종은 센 것도 아니고 좀 얼삥한 건데 임금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세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속의 구조를 이해하면 사실 되게 재밌어.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무당 중에서 몸주를 메가더를 모시는 경우가 많아서 점보로 가면 그 점집에 뭐가 있냐면 그 잠자리 안경과 파이프가 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메가더 하면 이거하고 이거 있거든요. 뭘 얼마나 그 사람이 그런 걸 했는지 몰라. 그렇지만 우리가 언론에서 본 거는 그거였었고 그 이미지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메가더가 워낙 셌었기 때문에 메가더는 천황을 때려잡은 사람이에요. 일본 천황을 때려잡은. 그래서 항복 조인할 때 천황이 메가더보다 밑에 서 있었어요. 그거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 자리를 밑에 세울 거냐 마느냐 가지고 외교전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본 측에서는 다른 건 양보해도 그거는 안 된다라고 그랬었어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 2차 대전 끝날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게 맞느냐 논점도 있고 몇 가지가 있어.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몇 가지들이 있어. 그리고 얼마 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오펜하이머 영화. 혹시 보셨어요? 별로 재미없습니다. 뭐 몇몇은 뭐 굉장히 재미있다고. 저 양반은 감동을 했나? 왜 울고 그래? 조상이 일본이야. 왜 일본 얘기를 하는데 울어? 광복절 끝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다 초토화된 상황에서 굳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왜 핵을 떨어뜨렸느냐. 이미 다 그로기 상태인데, 쉽게 말해서 경기가 끝난 상황에서 떨어뜨리는 게 정당하냐? 도쿄에 왜 안 떨어뜨렸냐면, 도쿄에는 건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미 B29로다가 계속 쓸어가지고 제대로 된 건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파괴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토화되어 있는 거야. B29가 진짜 엄청난 폭격기거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B29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별 볼 일 없죠. 그리고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도쿄에 안 떨어뜨리고 사람들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것도 왜 떨어뜨렸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게 도쿄는 이미 초토화됐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 부산은 초토화됐고 뭐 대구, 대전 같은 데 떨어뜨린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상식적으로는 서울, 부산에 떨어뜨려야지. 이미 끝났다니까. 제대로 된 건물이 없었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면 이미 경기가 끝났는데 굳이 핵을 떨어뜨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일본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옥쇄 작전이라 그래서 죽어도 버틴다. 그러니까 미군이 상륙을, 연합군이 상륙을 해야 되는데 연합군이라고 해봐야 미군 주력입니다. 한국전쟁 때도 우리가 봤잖아요. 미군이 주력입니다. 그렇게 내려야 되는데 걔네는 맞으면 항복하는 게 아니고 옥쇄 작전은 죽을 때까지 버티겠다거든. 그렇게 되면 1000만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거다. 그리고 미군 희생이 무지하게 많이 나올 거다. 라고 판단해서 핵을 썼죠. 그러니까 왜 핵을 썼냐라고 말하면 그 잔인한 거 아니냐. 이미 다 끝난 상황에서 그걸 거기까지 써야 되느냐. 근데 그 당시 일본 상황을 보면 또 틀려요. 우리는 치욕적으로 사는 것보다 끝까지 그냥 안 되는 거라도 그냥 죽겠다. 사람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런 상황에 봉착했을 때 아유 뭐 타협이지 뭐 이거 우리 그 예전에 그 남한산성 영화에서도 나왔었어. 남한산성 영화에서 나왔었어. 이미 상황은 끝났고 거기서 이제 화친으로 갈 거냐, 쉽게 말해 항복하고 할 거냐, 안 그러면 죽자고 버틸 거냐. 근데 그게 화친하자는 사람들이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르실 건데 중국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게 진해라는 사람이 있고 이미 대세는 기울었어. 화친하는 게 백성을 살리는 길이야. 왕은 조지는 거죠. 백성은 살리는 길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간 경우에 욕 안 먹는 사람이 없어요. 끝나고 나서. 주화론자는 언제나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처럼. 그리고 그때 주전을 펼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의기가 있고 뭐 강직하고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아니 내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고 관점을 어디다 두느냐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관점이 하나가 있었죠. 그게 외제 물건을 샀을 때. 그러니까는 외제 물건을 사는 게 정당하냐? 그때는 외제 물건을 쓰면 약간 매국노 취급하던 그런 인식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물건이 워낙 거지 같으니까 경쟁도 안 되고. 근데 지금은 생각이 좀 다르죠. 뭐 외제라고 다 비싼 것도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 우리는 왜 외제를 쓰느냐? 한국 게 더 비싸니까. 서민들은 그렇게 가는 거고. 이제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걸 쓰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기업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외국 기업은 참 나쁜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그럴 일이 아니죠. 요즘 그 GM도 지금 철수한다고 지금 나오잖아. 노조가 지랄하니까 뭐 장사도 안 되는데 뭐 그럼 철수 이렇게 그냥 손절로 가버리잖아. 야, 손절 가면 진짜 난리 난다. 바지끄레기라도 잡고 있어야 돼. 특히 자동차 건설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관련 업계가 굉장히 커요. 반도체는 넘어가도 넘어가라는 뜻은 아니고 타격이 크죠. 큰데 그런 반도체라든지 이런 특수직들은 바이오 이런 거 있잖아요. 고용 인원이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건설이라든지 자동차나 이런 거는 관련된 고용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넘어가면 그 도시가 폭파됩니다. 도시가 폭파됩니다. 아니 진짜야, 진짜. 진짜야. 그래서 바지끄댕이라도 잡고 있어야 돼. 예. 근데 설마 가겠어 하다가 가버리면 진짜 골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생각이 다르잖아. 꼭 오너가 한국인이라고 그래서 한국 기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이라도 쉽게 말해서 한국 사람들을 더 많이 고용하고 이익을 더 많이 나눠주면 그럼 관계 없는 거 아니냐? 이 생각으로 많이 바뀌었잖아. 여러분 자녀가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데 가서 구글 같은 데 취직하면 그 사람을 매국노라고 하지 않잖아. 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뭐 매국노는 뭐 매국노야 부러워하지. 야, 우리 아들이 구글 다니잖아. 그러면 그래요? 이러면서 애가 참 괜찮구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절이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인식이 이렇게 바뀐 거죠. 지금 바뀐 거죠. 그래서 꼭 우리나라 게 어디까지가 우리나라냐 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일본은 아무튼 그 당시에는 옥세 전략이었었기 때문에 결정된 게 그거예요. 그래서 1000만에서 2000만이 죽을 수 있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많으면 2000만까지도. 걔네는 우리랑 또 틀려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좀 비겁합니다. 그게 유교 문화가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되게 비겁해요. 그래서 금방 타협한다. 맞을 것 같잖아? 금방 타협한다. 일본은 그게 또 사무라이 전통이 있어가지고 배를 갈라요. 아니 우리 그런 거 봤잖아. 필리핀 뭐 이런 거 하고 뭐 무너질 때 이런 거 보면 미군이 들어가니까 그냥 끝에 벼랑에 몰려가지고 그냥 자결을 해버려. 얘네 이런 거를 되게 높게 평가하거든. 우리는 그런 문화는 없습니다. 왜?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몸을 훼손하면 그거는 굉장한 불효예요. 그래서 비겁해져. 사람이 동아시아 사람, 한국 사람들이 비겁한 이유가 그 유교주의라는 게 있어요. 일본은 유교가 생각보다 약합니다. 유교가 강했으면 칼 든 사람이 서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어. 그래서 얘네 일본에 어쩔 수 없이 사실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검토를 해보면 욕할 때는 이제 일본 미국을 욕할 때는 다 끝났는데 저것들이 잔인하게 했다 이렇게 욕하면 되고 그러면 일본 편을 들어주는 거고 미국 편을 들어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일본 사람도 더 구했다. 또 돼. 이해가 됩니까? 요게 이런 거 공부해보면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 그냥 이연령 비연령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게 과학하고 달라가지고 관점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일본 편을 들어주고 싶으면 다 끝났는데 저 자식들이 저렇게 잔인하게 끝까지 핵을 떨어뜨렸고 민간인에게 그것도 민간인이 많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것들이 실험한 거 아니냐. 핵무기의 위력을 시험하고 내가 최강자라는 걸 세계적으로 보여주려고 저것들이 저랬던 거 아니야? 라고 비판하면 되고 옹호해 주려면 그렇게 안 했으면 절단이 났을 거다 라고 하지만 절단이 났을지 안 났을지는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게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판단하기 진짜 어려워. 그래서 그리고 옥새 쪽이 좀 멋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뭔가 우리가 기리려고 하면 약간 이렇게 얍삽하게 이렇게 타협하는 것보다 뭐 이완용 뭐 얘기 뭐 이런 거 있지만 그 나쁜 놈이지만 그러면 이완용이나 을사오적이 없었으면 조선이 유지됐겠냐? 유지는 안 됩니다. 유지는 안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친일도 마찬가지다. 친일로 몰아붙일 수도 있고, 근데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위치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는 위치에서 자기가 활동하려고 그러면 친일이 배경이 안 되면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 장관을 그거 말고 그냥 동네 이장을 할래도 친일이 기본이 안 되면 안 되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고 없는 걸 했어도 몰아붙이려면 전부 친일로 몰아붙일 수 있어. 그래서 이게 공부해보면 어디로 휘어가느냐의 논점이에요. 정의가 있냐? 잘 모르겠어, 사실. 그리고 뒤의 정의는 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봤을 때 우리는 뭐 독립운동하고 이런 분들이 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일본이 잘 나가고 계속 항구 지배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때 과연 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분들 입장에서 처자식을 자기가 건사해야 되고, 야, 거기서 진짜 협조 하나도 안 하고 독립투사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막 미친 듯이 거기 앞제비 노릇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뭐 묵인 어느 정도 묵인하면서 이렇게 가는 정도를 비판할 수 있냐? 라고 하는 거는 생각해 봐야 돼, 사실은. 그 당시 시대를 산 사람들의 또 관점들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아무튼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메가더, 이런 몸주들을 모셨었어요. 지금 메가더 모시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무당 중에.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재밌는 거야. 제가 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메가더가 몸주면, 메가더가 영어 쓰나? 그러면 도대체 무당은 아라를 듣나? 그리고 영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언어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권이 다르면 사고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식을 보는 관점, 이게 다르다니까. 우리는 끝까지 품고 간다는 생각이고 걔네는 어느 정도 되면 독립한다는 생각인 거고, 그러니까 문화 배경, 개그 코드도 다르고 다 틀려요.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쟤네는 왜 저렇게 반응을 보이지? 라고 하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문화 배경이 달라서 그래. 그래서 메가더가 몸주인 경우에 내 아들이 이번에 어떻게 저렇게 될까요? 이러면 메가더 입장에서는 그걸 왜 네가 신경 쓰지? 이렇게 답을 줄 수도 있어. 그건 걔가 알아서 해야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니까? 우리는 부모가 신경을 써주는 건데, 결혼식에 내가, 무당한테, 메가더가 몸주인데 무당한테 가서, 결혼식에 내가, 내 아들 지금 집을 사주려고 하는데 여기를 살까요? 저기를 살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메가더는 뭐라고 그러면 왜 애 집을 사줘야 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사고방식이 다른 거야. 아니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저런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게 환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 환자가 아닌가. 근데 그런 식으로 걸리는 게 별로 없어.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내 몸주로 있으면 딴 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점을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 다 필요 없고 그 당시 쓰던 언어만 써라. 중세국어가 나옵니다. 중세국어. 우리는 그 가시리 이런 거 발음 잘 모릅니다. 쌍화점 이런 거 발음 잘 모릅니다. 그런 거 발음. 그러니까 유행가만 한번 불러주면 돼. 이 얘기는 뭐냐? 언어는 계속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바뀌어요. 문자도 바뀝니다. 우리도 지금 최근에 개념이 바뀐 게 있어. 가장 대표적으로 바뀐 게 개가 바뀌었어. 개가 바뀌었지. 반려동물 이거 말고 이런 개 처우도 바뀌었고 개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우리는 개값 치른다 이래 개는 때려도 되고 뭐 죽여도 되고 이런 생각에서 지금은 자기 개라도 때렸다가 잘못하면 잡혀가는 상황이 됐고
길에 고양이 개 밥 주는 거 그런 거 밥그릇 치웠다가 싸움 나고 이런 들어보셨죠? 이런 개 같은 경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뀌었지. 그리고 이 개라는 용어가 앞에 붙으면 상이 바뀌죠. 옛날에는 다 나쁜 거로 뭐 이렇게 썼었는데 비하하고 나쁜 걸로 썼었는데 개 웃겨 뭐 이런 거 아이 의미가 달라졌잖아. 아니 그런 생각 안 드셔? 불과 몇 년 만에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수백 년이 바뀌잖아. 발음도 바뀌고 뜻이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인도식 발음하고 옛날 우리 발음하고는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묘장구 대단한 일에 신묘를 하는데 지금 발음하고 옛날 발음이 그러니까 우리 발음이 있고 지금 인도 발음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게 다 불일치입니다. 불일치. 네, 불일치. 우리가 한국 사람이 영어 배워도 원어민하고 다르죠. 아니 맞잖아. 우리는 약간 콩글리시가 깔려서 나가잖아. 아니 잘하는 애도. 그래서 갔다 온 애하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애하고 발음이 틀려요. 그리고 요즘은 그 유치원 좀 좋은 데 가면 할머니랑 얘기하다가 할머니는 왜 발음이 이래? 늘 애한테 지적받는 시절이잖아. 우리는 오렌지 이러면 아주 정직한 오렌지잖아. 너무 이렇게 경직된 오렌지가 오렌지지. 이렇게 근데 그 애들 발음이 또 달라요. 걔네는 원어민한테 교육을 받으니까 그 차이를 구분해. 우리는 들어도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할머니가 조금 아는 소리 잘못했다가 애들한테 할머니는 왜 이렇게 또 엄마는 또 괜찮아요. 엄마는 또 그나마 조금 이렇게 또 세대가 있어서 엄마는 좀 봐주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엄마는 안 그런데 왜 할머니는 발음이 이렇게 아니야 있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인도의 현대 발음, 인도 발음과 이 발음 당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발음이 맞는 거 아니냐. 인도 사람 건데 인도 발음이 맞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 얘기거든요. 요즘 얘기가 아니고 이게 600년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600년대에 발음이 있었겠죠. 600년대에 발음이 있는 거야. 연대 발음. 그리고 이게 이제 동아시아로 전해진 거예요. 전해지고 우리가 듣기에는 이 발음이라고 생각되는 걸로 비슷하게 따라하는 거야. 정확하게 똑같냐? 절대 안 그렇죠. 커피를 가베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했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 차이가 났을 거야. 커피하고 가베하고 이러면 이게 뭔 헛소리입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옛날 사람 개념에서는 비슷하게 들렸던 거고 그 다음에 그 가베라는 발음도 약간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커피 발음도 지금 커피 발음하고 또 약간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발음도 약간 바뀐 거고 한자 발음도 약간 바뀐 거라니까.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커피하고 가베하고 너무 차이 아니요? 맥주하고 삐루하고 너무 차이 아니요? 라고 생각하지만 나름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거라니까. 그게 그 차이가 있었겠지. 그러면 이 원 발음은 사라집니다. 이거 기록도 안 돼. 기록도 안 돼. 그 발음이라고 하는 거는 다 사라져버려. 그리고 얘네도 바뀐 겁니다. 그 나라 안에서도 계속 바뀐 거야. 계속 바뀌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그때 들었던 발음을 넣었는데 이게 진짜 놀라운 거라니까. 우리는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못 바꿔요. 그냥 그거를
삐루면 삐루로 계속합니다. 삐루면 삐루로 계속합니다. 그래서 근데 인도 사람들은 그 발음이 더 빨리 바뀌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하거든요. 한국말을 쓰는 세 집단이 있다. 한국말을 쓰는 세 집단이 있다. 그게 세 집단이 어디냐면 1번이 한국이고요. 2번이 북한입니다. 3번이 연변이거든요. 가장 발음이 안 바뀌고 그 다음에 옛날식 국어를 쓰는 집단이 연변입니다. 연변입니다. 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못 바꿔요. 그리고 제일 많이 바뀐 게 한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언제를 기점으로 나중에 이제 국어사를 연구할 때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문자하고 카톡이 움직이면서 한글이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아니,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엄청나게 바뀌어요. 엄청나게 바뀌기 시작하거든? 그 얘기는 뭐냐? 얘네는 그런 게 상대적으로 적잖아. 그러니까 덜 바뀌는 거예요. 얘네는 왜 못 바꾸느냐? 얘네는 그 다음에 한국어라고 하는데 익숙하지 않아. 그러니까 약간 제휴어고 같은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병렬로.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 못 바꿔. 제일 쉽게 바꾸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장 익숙한 사람이 가장 또라이 같이 바꿔요. 왜? 우리는 문법이고 지랄이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막 아무렇게나 던지면 말이야. 예. 그리고 그냥 재밌게 말을 갖다 붙여. 그거 뭐 연예인도 그렇게 하고 정치인도 그렇게 하죠. 정치인들 그런 거 장명 센스 죽이거든. 누가 하는지 나 잘 모르겠다. 옛날에 뭐 고소영 내각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거 갖다 붙이는 거 이렇게 싹 붙이면 해경국 뭔씨 뭐 이런 거 잘 붙이잖아. 아유, 요즘은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자꾸 갖다 기가 막히게 붙여. 야리하게.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놀랍게도 제가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게 더 많이 바뀌어요. 이게 덜 바뀌어요. 이게 덜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몇백 년이 흘러가면 제가 얘기하는데 뭐라고 이게 굉장히 재밌냐면 커피가 있어. 그 커피가 옛날에 어떤 발음이었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 근데 뭐 커피라고 치고 커피인지 뭐 가벤지 뭐 카페인지 뭐 몰라. 아무튼 커피의 원 발음이 있고 우리는 저거를 가베라고 했어. 그런데 막상 미국이나 영어권에서는 계속 발음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백 년이 흘러가면 가베가 그 살아있는 발음 중에서 제일 원음에 가깝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왜? 우리는 못 바꾸는 거야.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지그들은 사용 언어이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 계속 바뀌어. 그래서 이게 사실은 더 오리지널한 게 아니고 이게 더 많이 바뀐 거라니까. 이게 한자를 공부할 때 이 얘기가 나와요. 한자를. 이게 하늘천자잖아. 하늘천 이러면 이거는 우리말이고 하늘은 우리말이고 중국말은 천이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영어로 쓰면 하늘 스카이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 되게 좀 웃겨. 보고 있으면 좀 웃겨. 그리고 앞에도 한자가 나와. 그러면 우리한테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차다자거든. 다거든. 차도 이 글자를 쓰고 다도 이 글자를 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차는 이 나라에 없었어. 그래서 들어온 외래 문화인데 요 발음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에 이 발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내가 시간 얘기할 때, 이런 거 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 예전에 해드렸었는데, 3시 15분 이러면 3시 15분 이렇게 하면 3시는 요게 3시라고 하잖아. 3시라고 안 하거든? 우리 발음이에요. 우리 발음이라고. 한자 발음이 아니고. 15분은 한자예요. 15고, 이거는 새는 한자가 없다니까? 3이잖아. 그치? 이 얘기는 뭐냐? 한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도 시간 개념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 거고, 요거는 우리 때는 좀 불분명했는데, 우리끼리 살 때는 좀 불분명했는데, 한자가 들어오고 난 뒤에 확정된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거기는 한자 표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에 얼마 전에 저 법장 스님이랑 얘기할 때 법장 스님이 뭐 재밌는 얘기를 했냐면 윤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얘기했거든. 윤달 그것도 그거예요. 윤달 달은 한글이고 윤월이라고 안 하고 윤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윤달. 근데 요게 아리까리하다, 좀 야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개념은 중국에서 들어온 개념이에요. 우리는 달이라는 개념은 우리한테도 있었던 거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와서 이제 문화가 발전하면서 그때도 물론 저런 개념들은 뭔가 안 맞는 거는 있었을 거야. 하지만 저걸 정립해서 뭐 이렇게 딱 체계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 전통 문화에는 없었던 거야. 그리고 한자가 들어오고 중국 문화가 들어온 뒤에 그걸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차용해서 쓰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위를 억지로 하면 참다래까진 가능해. 근데 참다래 진짜 안 봐서 그렇지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참다래가 키위라고 하는 거는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그거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귤하고 오렌지보다 훨씬 멀다. 내가 보기에는. 아니 그런 거예요. 참다래 뭔지 아세요? 이만한 거 있어, 이만한 거. 이만한 거 있어, 이만한 거. 그리고 저게 키위라고? 종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면 그게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비슷한 얘기냐면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뭐 큰 차이 아닌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올라가면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도 단일종이다. 어디 뭐 단세포에서 시작했겠지. 그래서 그런 거 있어. 되게 재밌어. 그래서 키위하고 참다래? 그게 근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 이랬잖아요. 컴퓨터다. 아예 번역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한다. 우리가 전자뇌 이런 식으로 번역하진 않잖아. 아니 맞잖아. 자동차 이런 거는 해보려고 했어. 수레는 수레인데 저절로 가는 수레. 그리고 자동차하고 자전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생각해봐. 거나 차나 똑같이 이 글자야. 자전거하고 자동차하고 똑같아.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자동차를 하나 샀으면 자전거를 사줘도 됩니다. 그게 밑장빼기인데 노트북하고 개념하고 똑같은 거지. 노트북이나 공책이나 이 개념하고 비슷한 거야. 아니 똑같은 번역어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번역어가 만들어질 때는 왜 그러냐면 둘 다 신문물이에요. 자전거도 새로 들어온 거고 그때 차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개념을 제대로 구분도 못한 상황에서 되는 거야. 그래서 차하고 이거는 차도 되고 거도 되잖아. 같은 글자잖아. 다 이걸 가리키는 글자잖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밌어.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 있는 거하고 맞춰보려고 했는데
메론, 메론, 레몬, 레몬 이렇게 간다. 없습니다. 대응어가 없습니다. 아예. 네. 그래서 그렇게 이런 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조금만 문자나 이런 거 생각하면 생각보다 재밌어. 근데 뭐가 있냐면 한자에 그게 있거든. 이게 이제 필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붓필이거든요. 우리 발음으로는 붓이고 중국 발음으로는 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더 웃긴 건 이거죠. 아까 어디 갔노? 붓이죠. 붓. 붓. 붓을 누가 만들었다고 얘기하냐면 진시황 때 몽염이 만들었다 라고 나오거든요. 아니요, 근데 그 전에도 붓은 있었어. 아마 그걸 개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체륜이 종이 만들었다 들어보셨어요? 체륜이 종이 만들었다. 그거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개량해낼 수 있느냐가 문제가. 개량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화 시키느냐. 그러니까 좀 편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상의 사람들이 동시에 쓸 수 있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몽염이 아마 그걸 했었던 것 같아. 몽염 이전의 유적에도 붓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붓은 우리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붓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야. 근데 왜 우리는 붓이라고 했느냐? 놀랍게도 이 발음에 이 붓필자가 시대를 올려서 보면 중국 사람들이 붓이라고 발음을 했었어. 붓이라고 발음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중국 발음이 붓이었던 거야. 그런데 나중에 얘네가 계속 발음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필이 된 거야. 지네가 발음을 바꾼 거야. 중국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발음이 많이 널뛰는 경우들이 언제 널뛰냐면 이민족 침략 시절에. 이민족 침략 시절. 우리도 그거 있어요. 이민족 침략 시절에 바뀐 거 하나 있습니다. 엄청나게 바뀐 거. 여러분이 금씨였었어요. 금씨였었어. 그게 고려 후기로 넘어가면서 김씨로 바뀌는 겁니다. 이민족 침략 시기가 되면 그때 고려가 거란하고도 전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몽고하고 관련해서 또 이제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걔네 발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은 김이고 일반적으로는 금이다라고 발음을 한다라고 그렇게 아니 이렇게 그래서 쇠금 성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자세히 따지고 보면 웃기죠. 왜? 김포공항, 김천직지사. 아니야. 이것들이 정확하게 정리 안 해놨다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김포공항은 서울에 있죠. 아유 바보. 자,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는데도 뺏겨가지고 김포공항이 있으면 그게 세수가 얼마나 거치는데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일반 기업하고 또 틀려. 기업은 망해도 공항이 망하겠냐? 기업은 그거 있어요. 보통 기업의 수명이 사람보다 짧아요. 그렇게 오래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죽는다고. 쉽게 말해서 기업도. 왜? 어느 정도 이상 성장하면 새롭게 방향을 모색해서 트렌드를 빨리빨리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등치가 커지면. 그러면 걔네는 밀려나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지. 근데 요즘 뭐 우리나라에 그런 거 되게 많아요. 4대째 식당 이런 거 난 뭔 소리 나면 잘 모르겠어. 뭘 얘기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다 구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거 하면 그렇게 4대째 뭐 이렇게 내려가면 쌍놈 인증입니다. 네 조상이 주모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야, 이거, 야, 그거 참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일본은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일본은 폐쇄적 사회고 직업을 완전히 구분해요, 걔네는.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금 힘든 일을 하더라도 왜 내 자식의 교육에 돈을 퍼붓느냐? 내 자식은 그거 안 시키려고. 진짜야. 진짜야. 그런 발음의 문제가 그 당시 발음이냐? 사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공부했거나 저 남방에 뭐 빨리 하는 사람들이 자꾸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그 발음이 맞대. 미친놈들이고요. 왜? 우리는 지금 중세 국어를 하고 있는 거야. 중세하고 고대 국어를 하고 있는 거야. 중세하고 고대의 인도말을 추적해 가는 거라니까. 예. 그래서 지금 걔네 발음이 정당성을 못 가진다니까. 만약에 우리 발음이 정당성을 가지면 지금 한국 발음이 우리가 쓰는 한국말의 발음이 정당성을 가지면 중세나 고대 우리가 똑같이 얘기가 될 것 같아, 그 사람들하고? 한국 조상들, 우리 조상들하고 얘기가 될 것 같아? 대화가 될 것 같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언어와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게 있어. 단절되고 50년이면 대화가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화가 점점 안 되기 시작하고 100년이면 아예 말이 안 통한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재밌는 게 38선이 그걸 보여줘. 우리가 그걸 실험하고 있는 거야. 우리 민족 안에서 실험하고 있는 거야. 지금 대화가 좀씩 잘 안 되거든요. 걔네 말하는 거랑 우리 말이 좀씩 바뀌고 있거든요. 아니, 맞잖아. 100년 정도가 되면 완전 단절이야. 그러니까 통역 써야 된대,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 방언하고 비슷한 거지. 제주 사람들이 뭐 이상한 말 하거든, 이렇게. 그러면, 저기 뭔 소리래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진어는 우리 발음이 지금 인도나 빨리어 발음보다 훨씬 근사치에 가깝다. 원형에. 그러니까 600년대 발음이 뭔지는 몰라. 이미 그거는 다 사라졌기 때문에. 무당이 진짜 용한 무당이 있으면 그 당시 발음을 얘기만 하면 돼. 그런 무당 한 명도 없고요. 한 명도 없고. 제가 일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러면 그 발음을 무당이 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느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국어하는 분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판단이 가요. 네.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원효라는 사람이 있어. 이거 창씨 개명한 거거든요. 원효의 원래 이름은 새벽이에요. 새벽. 통새벽 하듯이 새벽. 새벽을 한자로 바꾸면 원효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한자로 그냥 바꾼 이름이에요. 언제쯤 바꿨을 걸로 우리 같은 사람이 추정하냐면 그건 한자로 한참 된 뒤에, 그 당시에는 그냥 일반인들이 향언을 썼었거든요. 우리 발음을 썼었거든요. 새벽 한번 바꾸고, 이 새벽 전에 무슨 발음이 있었냐면 더 옛날 발음이에요. 옛날 발음. 세복이라니까. 세복 들어봤으면 조금 연식이 되신 분들은 세복을 들어봤어요. 세복역에 예전에. 네. 새벽에 옛날 발음이 세복이었었어요. 네. 세복역에. 네. 이렇게 발음들을 했었어요. 어른들 예전에 말 쓰실 때 보면 세복이 있어. 세복이 있어. 세복보다 앞에 발음이 세부예요. 세부가 있어. 여기까지 지금 국어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 앞에 발음은 몰라. 근데 원효가 불렸을 때는 요거에 한 10단계 앞에 발음이야.
그 정도는 나가야 될 거야 아마. 원효가 600년대 사람이잖아. 14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발음이 뭐냐? 몰라. 몰라. 근데 놀랍게도 요 발음이 외국으로 전파가 돼가지고 이상한 발음이 하나가 있어. 그리고 우리는 새벽이라고 쓰는 거야. 이 발음이 오히려 더 원 발음에 가까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는 커피를 가베라고 해. 가베 이렇게. 가베가 카페에서 아마 음사했을 거예요. 커피보다도 유럽 문화를 받을 때 카페 쪽에서 음사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로 음사를 하고 카페로 음사를 하고 이렇게 음사를 가잖아. 그것도 결국은 걔네도 다 전파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베. 근데 지금은 커피, 예를 들어서 이 커피가 한 10단계 정도 발음이 바뀌면 가베가 커피에 더 가까워져. 그 10단계 바뀐 것보다. 그리고 진어는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음이 중요한 거야. 발음이. 그래서 지금 걔네가 말하는 발음으로는 오히려 우리 옛날 이러한 발음보다 정당성이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쓴 사람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언하는 사람들 중에 인도 발음을 찾아서 요즘 발음을 바꿔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제아제라고 하지 말고 가테가테라고 하자. 뭐 이런 놈들이 있거든. 그냥 무식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무식한 겁니다. 지금 발음이 정당성을 가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그리고 발음 찾기는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는 고대 언어가 있어. 그걸 해석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해도 그게 무슨 발음인데? 라고 물어보면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그 발음이냐? 네가 알아, 내가 알아. 아니 생각을 한번 해봐. 야 그거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1000년 전에 학춤을 췄어요.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췄는지 뭐 어떻게 알아. 나중에는 그것도 이렇게 기록을 해. 정관보라고. 할 거야. 중요해.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진언을 할 때 요즘 최근 들어서 저게 생기는 일이에요. 자꾸 인도 발음이 맞으니까 인도 발음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사성제 할 때 똑같다. 사성제 할 때 이게 진리체라고 돼 있거든요. 한자로 찾아보면. 근데 우리는 이걸 제로 발음해. 사성제 이렇게 발음한다고. 원래는 체인데 한자 우편에 보면 체로 나오는데 이게 더 옛날 발음입니다. 옛날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불교가 안 바꾼 거야. 우리도 바뀌었는데 우리도 바뀐 거야. 제라고 발음하다가 체로 바뀐 거야. 발음이. 그런데 불교 쪽은 그냥 옛날 발음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발음이 이게 제냐 체냐가 중요하냐? 그게 아니고 뜻이 중요한 거지. 문자에서는. 그런데 진언에서는 발음이 중요하다니까. 이게 지금 그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 바닥에서는 내가 처음으로 제기했어. 이 멍청한 놈들이 자꾸 현대 인도 발음이나 저런 발음들을 가지고 그게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께 오히려 우리께 그러면 원 발음이냐? 그건 아니고요. 콩글리시가 들어간 거야. 그런데 그 원 발음과 오히려 지금 인도 발음보다 비슷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 바꾸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연변에서 함부로 한국말 못 바꾸듯이. 우리는 어순이나 이런 걸 다 바꿔버렸는데 옛날 걔네는 한참 좀 약간 촌스러운 어투를 그대로 쓴다니까. 우리 어렸을 때 어투를 그대로 쓴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언이나 이런 거는 제가 사실 기준으로 잡는 거는 강경도가.
강경도감. 이거 생각보다 이 공부 열심히 했더라고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통도사가 영축산 통도사거든요. 근데 영취산이라고도 많이 해요. 이게 취 발음도 나고 축 발음도 나는데 취 발음이 멋있어. 영취산 이러면 좀 있어 보이고 영축산 이러면 약간 딱딱해 보이잖아. 근데 이게 축 발음이 정상이다. 라고 우리가 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강경도감에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축 발음으로 읽었어, 이 사람들이. 조선 초기에. 강경도감에서 언해할 때 이렇게 써. 그래서 공식 발음이 축 발음이 돼. 지금은 취 발음. 그게 이제 어떤 뭐 경상도 발음일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이렇게 혀를 굴리는 거거든. 취, 축 이러면 지금 차이가 많은 것 같지? 하지만 이렇게 말하다 보면 약간 이렇게 세게 옛날에 장미 얘기하듯이 아름다운 밤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축에서 취로 간다니까. 그게 그리고 지방 방언하고 관련돼서 액센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있어.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장음 그런 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보면 관자재 보살인데 과안자재 이러거든. 반야신경 읽을 때 봐봐. 과안자재 이렇게 가거든. 장음입니다. 그 장음은적입니다. 장음은적.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과안자재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흔적들이 좀씩 보여.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런 언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진어는 발음이에요. 뜻이 문제가 아니고 발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원 발음과 무엇이 가깝냐가 짱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도 발음보다 인도 사람들의 발음보다 우리 발음이 더 가까운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하거든. 왜? 우리는 못 바꿨어. 그리고 문자도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실단 문자라고 하거든. 인도 범어를 그대로 이렇게 표기한 거 보면 함부로 못 바꿔. 알아야 바꾸지. 우리는 그렸어. 문자를 쓰는 게 아니고 그렸어. 우리가 옴자 쓰면 옴자를 그린다. 쓰는 게 아니야. 이 뭔 뜻인지 알아요? 그럼 못 바꿔. 그래서 진원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야기